자, 9주차 수업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담체만 남았어요. 간담체는 자, 간염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은요, A, B, C, D, E 타입까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건 A, B, C까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이완이 많이 되어 있죠. 자, A와 E는 이거는 이제 감염 경로가 뭐 대변 그리고 뭐 그 음식물 오염된 음식물 섭취 뭐 이런 거로 해서요.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급성만 거의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고요. BCD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나 체액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급성과 만성 모두를 다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과 일단 만성으로 나눴을 때 급성은 이제 뭐 걸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증상이 발현이 되는 거를 일단 본다면 만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염증 반응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상태를 만성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헤파타이티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된 대변 그리고 오염된 음식물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서 일단 걸리는데 그러니까 분변을 손에 묻혀서 그걸 어떻게 했어? 입으로 먹은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그때 A형 간염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다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오라는데 어떡해요? 이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중무장을 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먹고 이랬니? 뭐 이랬더니 종로 5가에서 곱창 사 먹고 걸린 것 같다면서. 아, 그러면 곱창이 그러면 이 분변이 잘 안 씻긴 거니?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제 친구 진짜 입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갔다 와서, 그 친구가 주는 음식, 이제 먹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잘 갔다 와서 어디, 이렇게, 앉지도 않고, 딱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서 딱 서 있다가 얼굴 보고 대화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좀 미안하지만 좀 1인실 쓰고 있더라고요. 격리가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어쨌든 헤파타이티스 B.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A 해가지고 제 친구 기억해 주세요. 종로 5가 곱창.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종로 5가 곱창 또 사장님들이 뭐라 할래나? 어쨌든, 제 친구가 그걸 먹고 걸렸다는 거죠. 네. 종로 5가 곱창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이제, 그래서 이 증상은 보니까 갑자기 독감과 같은 증상들이 일단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친구 보니까 되게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약간 황달 비슷하게 이렇게 좀 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입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급성으로 제 친구처럼 이렇게 독감할 듯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리버 페일료가 와가지고 간부전이 와서 이것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되세요. 자, 진단은 HAV 해서 이 A가 헤파타이티스 A를 이제 A 타입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IgM에 포지티브다. IgM이 포지티브다. 이러면은 지금 현재 질병 상태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 IgG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습 나가기 전에 건강검진 해가지고 그 나온 검사 결과 보고 이렇게 다 학교에다 제출을 했잖아요. 그때 봤을 때 이제 IgM과 IgG 두 개를 다 주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포지티브여야지 여러분들이 면역이 된 거예요. IgG가 포지티브여야 되고요. IgM은 네가티브여야 돼요. IgM이 포지티브고 IgG가 네가티브면 무슨 상태? 지금 질병 상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IgM이 지금 이 상태, 이 환자한테는 무슨 상태? 포지티브가 지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포지티브가 다라고,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양을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GOT, GPT 일단 결과를 보면서 일단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일단 빨리 이제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A형 간염은 그런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에 대한 간호 중재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19년도에 이게 또 이제 기출이 됐었고 이제 뭐 한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 씻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응가 만지고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식기 사용해서 몽땅 다 버리고 몽땅 다 처리를 이제 다 소각 처리로 해서 다 버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들 이런 것들도 이제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손 씻기 진짜 중요한 손 씻기 정말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손 씻기다. 자, 그리고 이제 헤파타이티스 B로 가면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그 혈액 타액 그리고 모유 수유를 통한 구강 경로, 성 접촉 이런 것들 통해서 일단 들어오는데 자, 그래서 아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낳았을 때 복균자 엄마가 헤파타이티스 B 복균자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바로 헤파빅과 헤파박스를 두 개를 다 주죠. 그쵸? 그렇게 해서 면역제와 이제 이렇게 예방접종약 일단 두 개를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차단을 하면 일단 아기들은 걸리진 않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모체 수직 감염이 일어나면서 아이도 이제 B형 간염에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염된 바늘이나 체액 이런 것들이 튀거나 이럴 때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조심해야 되는 바늘들은 조심하다가 찔리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B형 간염 환자들이 뭐 수술을 받을 일이 있거나 B형 간염 보균자 액티브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약간 수술실에서 약간 좀 비상 상태가 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도 가장 그 늦은 시간으로 일단 맨 마지막 수술로 이제 잡고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서 일단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혈액과 접촉된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조심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시고 점막이나 이런 데도 튀어도 이게 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볼 때는 헤파타이티스 B를 어, 그냥 관리할 때, 그냥 환자를 볼 때는 스탠다드 프리커션을 하면 되지만, 여기에 표준주의 지침 예, 그거에 따라서 뭐 가우닝 안 해도 되고 이제 뭐 그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환자를 보면 되지만 체액이 튈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고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B, C, D, E 타입을 이렇게 쭉 적어놨고요.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게 이제 C형 간염이죠. 그래서 이것도 혈액 감염인데 좀 약간 부도덕한 원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바늘만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그 소모품 비용을 아끼려고 바늘만 갈아가지고 주사기 사용을 해가지고 심지어 서울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찌나 놀랬는지 우리 환자들은 뭘 믿고 다니라고 그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정말 양심 선언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해야 하는데 어쩌면 심심치 않게 한 번씩 그렇게 나오는지 도대체 정말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어, 그 감염 경로는 그 혈액이나 체 이런 것들, 주사기 사용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만성이 C형 간염이 훨씬 높아요. 70에서 85%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항상 혹시 뭐 주변에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네, 비타민 헤파타이티스 D,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E 되지 않는 거니까 일단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병태생리 증상 이거는요. 일단 그 간이 손상이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다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초기 증상이 감기나 일단 몸살, 뭐 위장관 장애, 매식겁구 뭐 이런 증상들로 일단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측 그 상복부 RUQ 부분에 RUQ 부분에 이제 불편감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살짝 앓고 지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좀 불편한가? 안가? 뭐 이 정도로 일단 지나가는 정도로 일단 지나가고요. 황달도 밑에 나와 있는 황달도 이게 뭐 지나가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만약에 환자가 뭐 진짜 상태가 뭐 이렇게 나빠져가지고 이 환자가 뭐 GOT, GPT가 막 1000 이상 올라가고 비리루빈이 막 12 이상 뭐 이렇게 막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얼굴이 뭐 이렇게 노리끼리하게 이렇게 변하고 일단 그 손상 증상들이 쭉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리루빈이 이제 피부에도 그렇게 나타나지만 소변에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소변이 좀 진하게 나타나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 보시면 그 황달의 종류를 일단 뭐 자세하게 내놨는데 이렇게까지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그냥 황달로 보면 소변이 굉장히 좀 진해진 막 이렇게 아주 진해진 그런 색깔로 좀 보이긴 하는데 간세포성 황달 같은 경우에는 이 콜라색 소변을 좀 보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황달의 좀 그 색깔이 좀 그 소변 색깔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폐쇄성 황달 이런 게 있죠. 간 또는 담도를 통한 담즙의 흐름이 이제 방해를 받았을 때 생기는 것이다 해서 보통 아가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폐쇄성 황달이 오는 질환이 있죠. 그 뭐더라. 그래서 그 질환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폐쇄가 되면서 간이 이제 다시 그 간담도 폐쇄, 예, 그게 오면서 이게 선천적으로 그게 오면서 그게 이제 간으로 이렇게 유입이 다시 되면서 이렇게 그 폐쇄성 황달이 일단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간관, 그죠? 담관, 통해가지고 총담관이 되고, 그게 오디관략근을 통해서 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황금색 대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 회색과 지방변을 보게 되고, 거기에 담즙이 넘어가질 않기 때문에 뭐가 소화가 안 돼? 지방이 소화가 안 되면서, 이제 그 변이 이제 지방변들,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 간 여기 소화기계 시작할 때 간에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자세하게 병태 그 해부 생리를 해드렸잖아요.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모든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K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혈 경향 나타나고 조혈작용의 변화, 그다음에 내분비, 대사 기능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생리불순 여자 같은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형 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나타나게 되고요. 간 손상이 계속 이렇게 되면 간 경화로 이렇게 막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문맥압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위장계의 정맥류까지 진행이 되는 거를 일단 다 그림을 통해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장, 비대와 복수, 호흡 곤란까지 일단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항원 항체 검사를 두 개로 일단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여러분이 검사하는 거는 요 HBS 안티젠 안티바디 요 두 개로 일단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검사를 해가지고 다 네가티브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근데 HBS 안티젠이죠. 이거 헤파타이티스 B의 요 설페이스가 안티젠이 네가티브인데 여기 안티바디가 포지티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있어? 항체가 형성이 됐다. 라고 해서 면역이 형성이 됐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위에 이제 보시면 이 안티젠, 그죠? 얘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전염력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HBS 안티젠이 이렇게 포지티브다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는 일단은 요 상태 HBS 안티젠 포지티브면요 요거는 여기가 간염에 걸렸거나 회복이 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만성 간염 또는 보균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균이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게 질병이 진행하는 것만을 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고 안티바디가 네가티브다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검사가 HBE 안티젠 검사 요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HBE 안티젠은요, 여기가 포지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감염력, 바이러스 복제가 굉장히 활발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표에 정리가 좀 되어 있긴 한데요. 처음에 HBS 안티젠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HBE 안티젠도 이제 같이 이제 상승을 해서 요때 이제 감염기죠. 해가지고 이제 쭉 이제 상승이 올라가면서 증상이 일단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때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면역이 이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HBS 안티젠이 계속 일단 HBS 안티젠이 계속 포지티브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얘가 이제 네가티브로 바뀌고 HB 이 안티젠이 포지티브에다가 얘가 또 네가티브로 바뀌면서 여기 안티 HBE가 네가티브이다가 얘가 포지티브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면역이 이제 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HBS 안티젠도 이제 네가티브로 일단 넘어가면서 안티가 이제 생기는 거죠. HBS S도 여기가 이제 포지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면역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변형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감염기에서 잘 넘어가면 이제 면역기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만약에 보균자다 이렇게 되면요, 이 환자들이 왜 보균자가 계속 있을까요? 보균자가 거의 평생 갈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HBS 안티젠 안티바디는 어떤 그 몸에서 면역 체계에서 이거를 균으로 인식을 해야 항원항체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간염균은 특이하게도 이거를 어떤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거를 항원항체 반응으로, 그러니까 균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지가 이렇게 멀뚱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 HBS 이 HBE는 이렇게 포지티브로 바뀌는데 안티젠만 얘가 계속 포지티브가 유지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균자예요. 보균자. 그냥 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간호사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제 상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소화기 파트에 이제 근무를 하시거나, 특히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예방접종을 단체로 막 이렇게 맞으면서 사실 면역력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간염이 확 많이 도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4, 50대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면역 그때 이제 막 단체 막 이렇게 초등학교 우린 국민학교 그때 다닐 때 막 주사기에다 잔뜩 재가지고 찔끔씩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막 그 되게 많이 감염이 많이 됐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일회용이 이제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때도 아니어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감염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간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꽤 많은 환자들을 좀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환자가 검사를 어떻게 받았을 때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결과를 받고 이거는 어떤 걸 뜻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진단은 이제 혈액 검사, 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그 HBV 그 헤파타이티스 B 같은 경우에는 요때 이제 안티젠이 만약에 포지티브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하는 검사가
그 왜 바이러스 DNA 정량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정량 검사를 해가지고 일단 그 약을 쓰게 되면 그 약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보면서 그 약의 효과 와 이 환자의 경과를 보기 위해서 이 DNA 정량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BV 같은 경우에는 혈액 감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혈액 감염인 HCV 헤파타이티스 C 타입도 이제 검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혈액 검사들 일단 하고 DNA 정량 검사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의 그 지금 세포의 파괴 수치를 보여주는 그 ALT, AST라고도 하고 GOT, GPT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치들이 이제 상승이 되는 거를 일단 보시는데 보통 이 수치 자체가 그때 기억을 해 놓으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45였나 요때가? 저도 41에서 45 요 정도였을 거예요. 잠깐만요. 진단적 검사. 그래서 여기 그 책을 앞쪽 편으로 일단 다시 넘겨보시면 나오는데 보통 보면 5에서 40 정도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0 책마다 뭐 45까지도 일단 보고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막 1000 이상까지도 막 넘어가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한참 깨지고 있으면 쭉 올라갔다가요. 더 깨질 게 없으면 다시 뚝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완전 환자가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GOT, GPT는 생각보다 안 높네. 뭐 이러잖아요. 일단 더 이상 깨질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LDH 검사도 이제 추가로 일단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기 그거 된다 그랬죠. 출혈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PT 검사들 이런 거 하게 되고, 이제 비리루빈 검사하죠. 그래서 토탈 비리루빈이 얼마까지였어요? 토탈 비리루빈은 정상 수치가 6에서 이제 8 정도까지잖아요. 그래서 한 12 정도 되면 벌써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변하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리루빈 수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맞나? 토탈 비리루빈. 왜, 잠깐만요. 수치가 까물까물해서 가서 찾아오고 이제 여러분들 정확한 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혈청 비리루빈이다 이렇게 되면요. 그 비리루빈은 그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토탈 비리루빈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임상병리 검사에 토탈 비리루빈이 적혀 있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토탈 비리루빈은 이제 총 비리루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 비리루빈은 0.2에서 10 아니야 왜 자꾸 10이라 그래 1.2mg per 데시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OTPT가 이제 40까지가 이제 정상이었잖아요. 그쵸? 요거랑 수치 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비르르빈 수치를 완전 올리고 얘도 다 올려가지고 지금 이 환자 지금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넣는 거니까 0.2에서 1.2 요거 잘 이제 보시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T 시간 여기 또 이제 본다. 아까 설명드렸었고 간생검, 초음파, CT, MRI 이런 것들 이제 촬영하면서 일단 경과 보시면서 이제 가시는 거 있고요. 치료는 이제 뭐 대증요법 해서 진토제 그리고 그 비타민 K 필요시 이제 투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계속 일단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 계속 하는데 얘가 좀 되게 비싸요. 근데 요즘 얘가 좀 많이 보험이 많이 적용이 돼서 조금 많이 싸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항바이러스제를 계속 먹으면서 바이러스 양을 보시면서 일단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기는요,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정상 시기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좀 환자가 좀 뭐
진짜 간 상태 별로 안 좋다거나 막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지방식 해서 조금 이제 쉬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고탄수화물, 적정 단백식이를 이제 자주 제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분 제한 해주시고 간성 뇌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단백식이 해서 환자의 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휴식 좀 쉬어라 계속 간 질환자들은 쉬어라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출혈 조절, 전염 예방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제 그 황달이 되게 많이 심하다면 이제 소양증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 제제 쓰고요. 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피부에서 관리를 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거의 이 소양증 관련해서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중재를 그 간호중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강경화는 B형 간염이나 뭐 A형 간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게 이제 넘어가면서 강경화가 이제 넘어오는 그런 그 어떤 바이러스의 독성 이런 것들에 의한 이제 괴사성 간경화가 있는가 하면 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생기는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폐쇄성 이제 단관 폐쇄 때문에 생기는 단관성 간경화, 시민성 간경화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단관 폐쇄 그 있는 아기들은 간 이식을 받아야지만 일단 이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아빠들이 좀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자, 해서 이제 아동에서 이제 더 배우시고, 자, 여기는 이제 증상은 이제 환자가 그러니까 A형 간염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거의 급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이제 증상 없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간경화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되게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때 얘기했듯이 간이 굉장히 좀 파괴가 많이 되어야지만 이제 좀 증상을 나타내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도 이런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간의 비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보통 이제 간경화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안 만져져야 되는 간이 이렇게 오면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놓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전되면 이제 문맥성 고혈압, 식도 정맥류, 캐푼, 메데사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표를 다 그려놨는데요.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요 뭐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증상들은 아까 B형 간염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거의 여기서도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문맥성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맥류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쪽으로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만성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그 간 부전으로 사망을 하다기보다는 대부분 이런 식도 정맥류가 이제 터져서 문제가 됐거나 비리루빈이 배출이 안 되면서 간성 뇌병증이 이제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제 즉 헤파틱 코마로 넘어가면서 이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합병증은 그래서 이 별표를 이제 출혈 관련해 가지고 좀 해놨는데 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식후 정맥류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러다가 걔가 어느 한 군데가 펑 터진 거예요. 피가 이렇게 막 콸콸콸콸 나오는 거죠. 우리 몸에 피가 몇 리터인지 아시죠? 6리터예요. 이 정도 속도로 나오면요. 환자는 금방 죽어요. 정말로. 눈앞에서 이렇게 혈압이 떨어져 가는 거를 이렇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요, 빨리 이제 여기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막 밖에서 막 때려 붓고 일단 피 오기 전에는 노말 셀라인으로 해서요, 열심히 이제 하이포볼레믹이 되지 않도록 이제 막 이제 넣어주면서 혈압을 유지하면서 빨리 피를 타와서 빨리 응급으로 이제 혈액을 주면서 빨리 위 내시경실을 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를 이렇게 여기를 빨리 해결을 해주셔야지만 환자가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중환자실에서 이 간 환자들은요, 사실 좀 간호사들이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 환자, 기피하는 환자는 없지만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았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나쁜 그런 환자예요. 그래서 피도 많이 나죠. 뭐 이렇게 간성원수 있어서 막 정신 없죠. 막 이렇게 되니까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음. 하여튼 약간 사담이었고, 자 이제 복수가 좀 찰 수 있는데, 복수는 아까 간 문맥압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간 그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이제 그 혈액이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장 교질 삼투압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알부민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삼투압 떨어지면서 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복강내로 이제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복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쭉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쭉 아는 내용이니까 복수 형성 기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성 내병증이라고 해서 암모니아가 계속 배설이 안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제 신경대사장애죠. 그래서 환자가 의식 변화도 있고 인격 변화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난폭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 좀 떱니다. 퍼덕퍼덕 하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렸더니 툭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퍼덕퍼덕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증상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진단은 똑같이 그 뭐 혈액 검사 여기에서도 좀 볼 수 있지만 간 그 초음파라든지 CT 찍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증상이 있을 때는 B형 간염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휴식해야 하고요. 고탄수 해야 하고, 그다음에 고단백 식이는 간 세포에 도움은 되지만 간성 혼수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단백질 식품은 제한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타민 공급해 줘야 되고요. 저지방식 이제 해주시고, 저염식 이런 거 해주셔야 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피부 간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성 내병증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출이 여기서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정신 상태를 이제 수시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이걸 떨어뜨리는 이제 그 처치들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락툴로즈 라는 거를 이제 경구 투여하거나 관장해야 되는데, 정신이 막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경구 투여를 할 수 없으니까 관장으로 해주는데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항문을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제대로 못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줄줄 좀 흘려요. 그래가지고 얘 락툴로즈가 되게 끈적끈적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온 이제 그 밑에 다이어퍼를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막 끈적끈적한 게 이제 막 있으면서 막 손에도 붙고 난리죠. 그래서 퇴근할 때 왜 입에서 이 단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락툴로즈가 약간 단맛이 좀 나거든요. 자, 어쨌든, 그, 이제 락툴로즈 이네마 이런 것들 해주시고, 자, 그리고 네오면신 경구 투여를 하면 이게 그 암모니아 생성을 좀 억제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많이 쓰는 약은 아닙니다. 일단 락툴로즈는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락툴로즈는, 락툴로즈가 이제 그, 산도를 이제 좀 감소시켜가지고 박테리아 성장을 좀 억제를 시키면서 이렇게 좀 그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해서 이제 배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락툴로즈를 간 환자한테 쓰면 이거는 간 환자는 이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이 간성원수를 떨어뜨리는 비르르빈 배출 목적으로 쓰지만, 우리 같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를 이제 변비약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 퇴원하고 나면 좀 락툴로즈 많이 남아 있어요. 요즘은 20cc 팩으로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그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남는 수가 좀 생겨요. 반납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먹게 되죠.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이제 이렇게 그 변비약이니까 설사가 이제 좀 유발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발이 되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저산소증을 예방을 해서요. 해서 그 저산소증이 생기면 이제 뭐 세포에 다 손상을 주게 되는 것만 그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복수 관련해 가지고는 환자가 굉장히 좀 이제 복수가 계속 차오르고 그러면 횡격막을 계속 밀어 올리면서 호흡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복수를 좀 빼주고 나면 환자가 확실히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복수를 빼는데 보통 이제 이뇨제를 좀 사용을 해서 이제 수분을 좀 빼면서 이제 그쪽을 좀 관리를 좀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수가 계속 차오르죠. 그래서 복수도 색깔이 되게 이제 맑은 이렇게 약간의 노르스름
그러니까 투명 맑은 뭐 이런 그 이 약간 노란빛을 띤 그런 이제 물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거의 우유 같은 색깔로 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특이한 이제 색깔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달 수치가 굉장히 높으면 이 복수도 색깔이 좀 약간 좀 진해지는 양상도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해줄 때, 한번 찌르면 바로 나오나 뭐 이러는데 잘 안 나올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가이딩 해가지고 좀 할 때도 많고 해가지고 일단 좀 빼주는데 여기에서는 1000cc 정도를 제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막 뽑으면 막 한 2, 3000cc까지 나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니까 말기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어차피 또 생기기 때문에 계속 좀 더 뽑아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더 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식도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걸리면서 내려가면서 이렇게 터트리면서 이렇게 그 긁음 그 거친 음식들 들어가다가 이렇게 쫙 찢기면서 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식도 정맥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드러운 음식들 이렇게 먹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터졌다 이렇게 되면 바소프레신을 좀 주면요. 이건 혈관을 수축을 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수축을 시키니까 이게 용적이 줄잖아요. 고모스가 작은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압력이 세지죠.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거는 약은 쓰되 이 바소프레신은 쓰되 이렇게 혈압이 상승되는 거를 잘 관찰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터졌으면 이제 SB 튜브로 일단 이렇게 꽉 눌러주는 거를 일단 하도록 하고 있는데 뭐 환자가 아까 같이 이제 콸콸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꽉 눌러주는 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압박을 일단 해주는 걸로 일단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꼽아주게 되면요. 보통 L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 들어가는 게 없죠. 근데 여기 이제 에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꼬다리에 보면 이렇게 여기 꼬다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식도 부풀리는 꼬다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 풍선 부풀리는 꼬다리가 하나 있고, 꼬다리가 있고, 식도 흡인하는 길이 하나 있고, 위 흡인하는 길이 있고, 그래서 4개짜리 있고, 보통 3개짜리 있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요 풍선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여기 안에 용량이 적혀 있어요. 한 개는 뭐 50cc, 한 개는 30cc,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양만큼을 넣어야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 양만큼을 꼭 잘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에 둥둥둥둥 떠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얘를 쫙 끌어당기는 걸 하는데요. 환자 눕혀놓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요 튜브를 이렇게 꼽았어. 코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올려. 이렇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왜 그런 거 있죠. 그 우리 왜 그 아이보리 폴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비슷한 거에다가 이렇게 걸쳐서요. 이렇게 당겨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100cc짜리 바틀 있죠. 노멀셀라인 뭐 이런 것들 바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3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무게가 그 병 무게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물 안이 이제 한 300cc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 합하면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 무게로 해서요. 이렇게 당겨주면 요 안쪽이 이렇게 풍선이 꽉 당겨지면서 꽉 눌리면서 이제 지혈 효과가 일단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뭐 어떤 사유에건 간에 요 풍선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확 몰려 올라오면서 어디를 눌러요? 목을 탁 걸리면서 호흡이 안 되면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바로 옆에 요렇게 삽입 환자가 갑자기 호흡이 좀 제대로 안 되고 기도 폐색 증상이 바로 나타나면 튜브를 즉시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환자 죽게 생겼는데 지금 출혈보다 이게 더 문제잖아요. 확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침상 옆에 가위는 반드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압력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티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주기적으로 압력을 한 번씩 제거를 해서 순환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환자가 괜찮아졌을 때 일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기침 같은 거를 좀 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식도 풍선이 기도로 빠져서 일단 직식의 위험도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출혈의 위험도 더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심호흡이나 기침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터진 데 있으면 일단 그러니까 SP 튜브로 해서 저기 이제 지혈이 되면 이제 들어가서 일단 좀 확인을 좀 해보고요. 는데 워낙 이렇게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좀 터지지 않도록 좀 터질 만한 것들은 이제 묶어주는데 워낙 불퉁불퉁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좀 들어가면 되게 심란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방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고요. 아까 그 가위는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간경화는 거기 간 농양은 이렇게 균이 어느 침범을 해가지고 그 농양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IND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이제 사용을 해주시고 이제 메시브한 항생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간암은 간경화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인은 간경화, BC, 간염, 그다음에 음주, 전이성 간종양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좀 많이 생기는데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료에서 암이잖아요. 간 절제 해줘야죠. 우리 항상 암이다, 절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간 절제를 해주는데 보통 옛날 같으면 이제 확 다 잘라내고 막 이랬었는데 간도 되게 특이한 게 요런 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간은 그냥 절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에 간 문맥 여기 나오는 요 부위들 있어요. 여기 간 담도와 연결된 부분들 요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예후 별로 진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말 환자의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수술을 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하실 수 없는 위치가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 이제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 이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암 화학요법은 일단 먹는 약 주사를 맞는 약 그러니까 화학 그 항암제도 있지만 여기에 TAC라고 해가지고요 경피적으로 일단 해서 여기에 위치 간암 있는 위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약을 투여를 해가지고요 환자를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그 여기 요 부위에 암만 딱 죽이는 예, 그런 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그 TAC나 그 여기 TAC나 여기 아니 이거 간동맥 화학색전술은 이쪽 그쪽으로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서요 간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엠볼라이제이션을 딱 해버리면 그쪽으로 간으로 가는 혈류 그 암이 먹고 사는 그 혈류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뭐냐 그래서 이제 암을 이제 굶겨 죽이는 예,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간 동맥 화학색정술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갔다 오고 나면 우리가 우리 저거 했었던 거 조영술 뇌혈관 조영술 이런 거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그다음에 고주파 열 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PAT 그 페이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페이트도 이렇게 해서 요쪽 바로 우리가 간 생검할 때처럼 위치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간 암 위치에다가 이렇게 에탄올을 주입해가지고 이제 세포를 죽이는 아니면 여기에 고주파를 이쪽으로 해서요 열로 해서 태워 죽이는 이런 고주파 열 치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봐서 이런 이렇게 환자를 수술을 할 건지 페이트를 할 건지 뭐 아니면 그 RF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서 이제 관리를 일단 치료 방법을 정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담낭계 일단 볼게요. 담낭염, 담석증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담낭과 담도에 이제 결석이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단간폐쇄시 산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때 유린할 때
돌이 있으면 엄청 아프다 그랬죠. 이것도 정말 장난 아니게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통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강하고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고요. 오른쪽 어깨와 견갑골로 일단 방사되고 오심구토가 동반되면서 거기에 돌 때문에 막히게 되면 이제 황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머피스 사인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뭐 돌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 뒤쪽에 손을 대고 이렇게 뒤로 팡 치게 되면요, 환자가 갑자기 숨을 쿡 들이쉬도 일시적으로 숨을 이렇게 멈추는, 이러면서 그 숨을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쉬지 못하고 이렇게 막 완전 깜짝 놀라는 이런 그 머피 사인이 이제 양성으로 일단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혈 경향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를 체외 충격파 세석술에서 ESWL 한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요관 결석 있을 때처럼 이렇게 깨주는 시술들을 일단 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진 담석이 소장을 통해서 일단 배설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담석 용해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할 수도 있고, 복부 담낭 절제술을 해서 도저히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뭐 깨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너무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면 저 들어가서 아예 제거를 해주는, 아예 그 잘라내버리는 이런 시술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ERCP 같은 거 위치 괜찮으면 들어가서 ERCP 이용해서 담석을 제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시술을 하게 되면요, 일단 그 담낭을 이렇게 잘라내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잘라내게 되면 이렇게 담낭이 이렇게 있고 이쪽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관, 담관, 총담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게 잘랐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붓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잘 흘러서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T자관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일단 그 배출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배행량이 꽤 많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점 줄어요. 그리고 이쪽이 개통이 되면서 이제 변 색깔이 이제 황금색으로 이제 바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환자가 이제 여기에 그 T튜브를 이제 일단 용량 봐가면서 일단 하는데, 만약에 일단 좀 잠궈놨을 때 복통, 메스꺼움, 구토 같은 증상들 이런 것들을 보이면 즉시 T튜브를 풀어줘야 되고요. 모든 배액백은 모두 몸보다 아래쪽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T튜브를 제거를 언제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기출이 한 번씩 되는데요. 이거는 대변이 이제 막혔던 게 이제 갈색으로 일단 돌아오는 것들, 그리고 담낭 조영술을 실시했을 때 이제 총담관 개방성이 확인한 다음에 일단 제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의사 지시에 따라서 식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좀 잠궈놨다가 그렇게 해서 소화액이 좀 미약하나마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일단 해주면 이제 해주도 하고, 그 다음에 식후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풀어주는 걸로 일단은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뒤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일단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시기 같은 경우에 요것도 이제 그 수술 후 4에서 6주 동안은 저지방 시기를 좀 해서요, 좀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계란, 크림, 튀김 음식, 가스 생성을 유발하는 채소, 그 다음에 알코올 제한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 통증이 있을 때 몰핀을 쓴다 이렇게 되면 오디갈약근의 경련이 증가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무슨 약, 몰핀 빼고 데메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처방이 몰핀으로 났다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처방 잘 낸 거 맞나요? 라고 꼭 물어봐줘라. 이게 이제 문제가 한 번씩 나왔죠. 자, 폐렴 예방, 여기에 담낭 절제했을 때 위치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심호흡이라든지 기침을 이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에 그 폐로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침이나 심호흡을 잘 격려를 해서 쪽으로 이제 폐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위장관 수술하고 나면 여기 이제 비위관 삽입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이제 좀 더 이제 한 4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앞쪽에 그 담낭 절제술 수술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되고, 예후는 그닥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단관 폐색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자, 췌장 일단 보실 텐데, 췌장은 이 있고 이제 만성으로 좀 나눠지고요.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알코올 남용에 의해서 좀 많이 생기고 이제 담석에 의해서도 좀 많이 막히면서 이렇게 손상이 그러니까 막히면서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췌관이 폐쇄가 되고 이제 대사장애, 신부전합병증, 신장이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증상은 이제 복통인데요. 이거는 에피가스트릭 쪽으로 좀 아픈데 좀 왼쪽으로 L6Q 쪽으로 좀 퍼지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그 상복부 압통이 좀 심하면서 이렇게 등 쪽이나 옆구리, 하복부로 좀 방사되는 통증들이 좀 있고요. 똑바로 누우면 더 심해지고 상체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히면 좀 호전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심, 지속적인 구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췌장염 같은 경우에 두통이 굉장히 좀 많이 심하면서 이제 지방변들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출혈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강 내로 출혈이 되면서 쿨렌스 사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쿨렌스 사인 여러분들 어디서 보셨냐면 그 배에 이렇게 푸르둥둥하게 이렇게 비쳐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때 여성 할 때 그때 그 뭐냐 자궁의 임신 그럴 때도 이렇게 피가 좀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좀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쿨렌스 사인 그리고 이제 터너 사인이라고 해서 옆구리 쪽으로 피하 출혈이 있으면서 푸르게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진단이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여기가 이제 혈청 아밀라제 리파제. 그래서 뭐 환자 딱 왔는데 좀 이렇게 췌장염에 강력히 의심이 된다. 이러면 아밀라제 리파제 검사 나가서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많이 상승이 돼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WBC 증가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췌장에서 이제 혈당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시고 CT나 MRI, 복부 초음파 이런 거 찍으면 금방 진단이 또 되기도 하죠. 치료는 일단 굶겨요. 일단 굶도록 해서 좀 쉬도록 하는 거 있고 통증 진통제 이제 써야 되는데 몰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위관 삽입을 해서요. 계속 이렇게 그 압력을 좀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췌장을 자극하는 염산을 좀 이제 계속 이제 제거를 시켜주는 그런 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췌장 효소제를 좀 사용을 이제 해서 췌장염이다 이렇게 되면 쓰는 약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들 좀 이제 사용. 자, 그리고 이제 퇴원중제는 이제 여기 이제 소화효소 3개 다 나오니까, 여기를, 저단백, 저지방, 탄수화물 시기를 조금씩 자주자주 이렇게 먹도록 이렇게 하시고, 고열량 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고단백 저지방이니까 탄수화물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일단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성췌장염은 이제 거의 이제 지금 급성췌장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원인이요, 흡연이에요, 흡연. 담배 피는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그 애플사의 그 누구냐, 그 까만 티셔츠 맨날 그 폴라티 입고 나오시는 분. 전 또 생각해 갖고 올게. 아, 기억났어. 스티브 잡스. 아, 진짜. 네, 그 췌장암으로 일단 돌아가셨잖아요. 흡연. 네, 흡연과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배우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찾지 않겠어요. 네, 영애. 그 왜 머드팩 하신 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분도 이 췌장암, 이것도 흡연을 되게 많이 했다죠. 그래서 흡연 하시는 분들 꼭 담배 끊으세요. 자, 보통은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6, 70% 췌장 머리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암이 진단이 되잖아요. 이게 좀 늦게 발견도 되지만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췌장암 걸렸다. 그러면 거의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거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증상과 징후는 좌측 상복부에 이제 국한이 돼 있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 있고 밤에 이제 더 악화되는 거 볼 수 있고요. 황달, 회백색 대변, 지방변, 진한 소변색 당뇨병 다 보이게 됩니다. 혈액 내 리파제, 아밀라제 리파제 다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콜론 관련되죠. 그래서 CA, CA19-9 이런 것들 이제 다 상승하게 되고요.
자, 표지자 검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자, CA 같은 경우는 대장과 관련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PSA는 어디에 관련됐죠? 전립선, 그쵸? 자, 이제 CA19가 나왔는데, 나온 거로 일단 기억을 또 하나 해놓고,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CA19-9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예요. 그 위암, 간암, 뭐 이런 거와 좀 관련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이제 췌장암, 이제 담도암, 이런 것들 여기에서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료는 이제 잘라주는 이제 이런 치료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위풀 수술 해서 웬만하면 좀 살려주려고 좀 하는데 이렇게 12지장 절제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시술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고요. 많은 양이었는데 정말 짧게 짧게 해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길어졌어.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번 확 이렇게 2학년 때 했던 부분이라 좀 제가 좀 약간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감안을 해서 일단 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